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토익 응시료가 44,000원이던 시절부터 꾸준히 토익을 응시해 왔는데요. 그때 공부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점수 상승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정체기도 있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900점이 넘을 수 있었는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저도 아직 만점을 목표로 공부 중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서 제 공부법이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와 비슷한 점수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께 유용할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세한 공부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토익이라는 시험의 구성 및 특징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토익은 시험 2시간 120분 동안 총 200문제를 푸는 시험이고 LC 듣기는 4개 파트로 구성된 100문제를 45분 동안, RC 읽기 파트는 3개 파트로 구성된 100문제를 75분 동안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은 상대평가 시험이므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990점까지입니다. 여기서 꿀팁 한 가지. 좀 빠른 시간 내, 단기간 내 점수를 올리고 싶으시면 RC의 문법이나 독해보다는 LC의 듣기 파트에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문법이나 독해가 덜 중요하단 말은 아니고요. 토익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RC는 한 문제만 틀려도 감점이 크게 작용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LC 듣기는 최대 6에서 7문제까지 틀려도 49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게 공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절대 무책임하게 만점 받을 거 아니면 문법은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RC 파트 7이 제일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어떻게 그걸 스킵하고 토익을 준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파트별로 팁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시험장 주의사항입니다. 우리 LC 듣기를 먼저 하잖아요. LC 듣는 시간에 뒤에 RC 넘어가서 푼다고 좀 뭐라고 하시는 감독관이 아주 가끔 계세요. 그런 이상한 좀 기싸움하는 감독관을 무시하시고 안내방송 나오자마자 어떤 파트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토익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감독관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옛날에 실제로 겪은 건데 마킹을 연필로 하는지 볼펜으로 하는지 모르는 감독관 때문에 이제 그 답안지를 2번이나 교체해서 시간을 허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손해보기 싫으면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일단은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험장 후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스피커 음질, 주변 소음, 화장실 및 기타 편의시설, 교통, 주차 등등. 토익이 처음이고 어디서 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서 접수하세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좀 비추하는 시험장은요. 도로변에 있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이제 교통수단과 좀 거리가 있거나 또 경사가 심한 학교가 있어요. 이러면 시험 치기도 전에 진을 다 빼고 가서 특히 덥거나 추운 날에는 그래서 비추드립니다. 자, 이제 파트별로 특징 및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제가 토익 공부를 학원도 잠깐 다녀보고 인강도 들어보고 독학도 해봤어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제 풀이 공식을 공유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잘 맞기도 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적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점 유념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럼 파트 1 문제수 6문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4개 보기를 듣 가장 적절한 설명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 LC는 디렉션을 듣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파트 1, 2 디렉션 들을 때는 뒤로 넘어가서 파트 5 문법 문제만 골라서 풀었습니다. 일단 해석을 최대한 안 하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풀었고요. 디렉션이 끝나기 한 5초 전에 돌아와서 사진을 보고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파트 1 푸는 요령은 간단해요. 일단 사진에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사람의 동작, 그 다음에 액세서리,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사물이나 풍경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답을 체크할 바로 OMR 답안지에 마킹합니다. 저는 이제 바로 답안지에 마킹함으로써 시간을 정말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왔다 갔다 번거롭고 오히려 실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초에 공부를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촉박한 토익 시험에서도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파트 1에서도 왔다 갔다 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로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한 문제가 끝나면 다음 문제 사진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특히 LC가 아직 좀 낯설고 어렵다는 분들은 이제 문제 사이사이 그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비추드려요. 다음 파트 2 질의응답 파트죠. 총 25개 질문을 3개 응답을 듣고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는 문제고요. 이제 보기나 문제가 시험지에 나와 있지 않아서 다 듣고 푸셔야 합니다. 역시 디렉션이 나올 때는 뒤로 돌아가서 파트 5 문제를 풀었고요. 어휘 문제보다는 문법 문제 위주로 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이제 빈칸에 들어갈 보기를 보고 구분해서 풀었습니다. LC 파트 2가 약간 짜증나고 좀 트리키한 파트잖아요. 그래서 푸는 요령이 1번, 질문을 끝까지 듣는다. 그다음 2번, 저는 그렇게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도 10번까지 끝까지 듣는다. 왜냐? 함정이 많으니까. 그리고 3번, 파트 1과 동일하게 답을 바로 답안지에 마킹한다. 아까 말했듯이 이 파트 2도 파트 1과 마찬가지로 보기가 프린트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2차 마킹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지는 잠깐 옆으로 제쳐두고 답안지만 들으면서 바로 마킹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 파트 7 독해할 시간도 벌 수 있고 좋은 방법인데 실수할 가능성 높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애초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 문제지 뒤에 잘라서 쓸 수 있는 실제 답안지가 있거든요. 그거 활용해서 실제 시험처럼 공부하시면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거 안 하면 좀 더 답답하더라고요. 자, 파트 3. 2명 및 3명의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우리가 듣는 한 지문에 3문제가 콤보로 출제됩니다. 파트 3도 푸는 요령은 간단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많이 푸시고 저도 이렇게 풀이 방법을 바꿈으로써 단기간에 점수 상승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요. 파트 3 디렉션이 나올 때는 문제랑 보기가 프린트 되어 있잖아요. 이 파트는 미리 읽고 키워드를 파악하고 지문을 들으면서 바로 푸는 방법. 나중에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지문을 다 듣고 풀잖아요. 아무리 1분 미만의 짧은 대화라도 기억에 왜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들으면서 푸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번 본인한테 적용해 보시고 거기서 좀 보완점을 찾으셔서 본인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고 문제 푸는 시간이 주어질 때는 그 다음 세트 문제와 보기를 읽어줍니다. 이렇게 파트 3, 파트 4까지 똑같이 풀면 됩니다. 여기서 이어서 파트 4도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파트 4는 파트 3랑 문제 형식은 똑같은데 지문의 형식이 공지, 전화, 방송, 메시지 등 혼자 하는 얘기를 듣고 풀어야 하는 게 유일한 다른 점이에요. 파트 3가 오히려 좀 어려워서 그 파트만 잘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LC는 정말 만점 노려볼 수도 있어요. 물론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럼 RC 파트 5 30문제 단문, 짧은 문장 공란 채우기 문제고요. 문장에서 빠진 단어나 구문을 채우는 문법 및 어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푸는 요령은 여기서도 간단합니다. 일단 문장 구조를 빠르게 분석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법을 외워야겠죠. 사실 이 파트는 풀이 꿀팁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귀찮게 문법 공부하고 단어 열심히 외워야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진출 어휘나 문법 아니면 보기에 나오면 거의 100% 정답인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 때 따라오는 좀 부수적인 거고 일단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 게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파트 6 넘어갈게요. 장문 공란 채우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긴 파트 7도 그렇고 우리 지문 읽기 앞서서 지문 위에 작게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이 지문이 무슨 유형인지 적혀 있는데요. 이거 많이들 빠뜨리시더라고요. 이 지문이 공지인지 편지인지 이메일인지 아니면 그냥 광고인 질문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읽고 푸세요. 자, 여러분, 우리 딱 지문을 봤을 때 이 지문이 어떤 유형인지 몰라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하면 이제 문제 키워드도 잡아야 되고 내용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그나마 친절하게 이 지문이 무슨 유형인지는 알려주니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서 문제를 푸세요. 파트 6는요. 빈칸이 위치한 문장 앞뒤의 관계를 고려하여 읽으면서 답을 고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법입니다. 여기도 문법이나 어휘 이런 게 나오고요. 파트 7도 마찬가지인데 다 읽고 푸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문제 풀고
문제 풀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 7.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문당 최대 2문제에서 5문제까지 콤보로 출제가 됩니다. 일단 푸는 요령부터 말씀드리면요. 반드시 지문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먼저 읽고 키워드를 파악하고 지문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를 읽은 뒤 첫 단락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요. 즉, 한 문제에 한 단락 대응시키기. 따라서 해당 단락에서 답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에서 잡은 키워드를 잘 기억해서 다음 단락 읽으면서 답을 찾기.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글을 다 읽고 문제를 풀 경우 오답을 고를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이건 진짜 제가 경험해봤어요. 이제 토익이 오래된 시험이다 보니까 출제자들도 엄청 꼬아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답과 정답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파트 7, 이 독해에서 오답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두 번째, 뭔가 맞는 말에 특정 단어를 끼워 넣어서 오답으로 만듭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정답의 특징은 같은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즉 패러프라이징한 표현 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보기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잘 유념을 해서 오답들을 좀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답을 고르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좀 논리적인 비약이죠. 맞는 말이라고 다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제 제한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 압박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보기를 좀 대충 보기도 하고요. 불안해서 오답을 많이 찍거든요. 저도 이제 오답 풀이를 할 때 이 대충 보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하곤 합니다. 이게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다 못 풀어서 생기는 습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글을 많이 읽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읽을 때 이 지문을 좀 흡수한다는 느낌으로 많이 읽거든요. 애초에 연습을 좀 글 읽는 지구력을 키우는 그런 느낌으로 하기도 하고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파트 7에서는 국어 능력도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토익 파트별 전반적인 풀이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토익 준비 중인데 공부 방향을 못 잡고 계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현명하게 골라서 잘 적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안녕!